안녕하세요. 29번째 시간 보안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보안을 위협하는 형태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게 되실 거세요. 자, 한번 출제 포인트 보실까요? 보안 기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보안의 침입 형태, 이 녀석이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악성 프로그램과 보안을 위협하는 그 형태에 대한 분류적인 측면이 문제에서 보기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오늘 그쪽 파트를 중점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안 기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뭐 생각나세요? 인증이죠? 나임을 증명하는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용자의 신원을 식별하고 내가 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자가 나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과정. 가장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게 뭔가요?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고전, 옛날 때부터 계속 쓰던 방식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단순하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내 몸의 일부를 나임을 증명하는 데 쓴다. 여러분들 뭐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렇죠. 휴대폰에서 지문 갖고 여러분들 휴대폰 잠금장치 된다. 저 비밀번호 푸는 분들 꽤 많으실 거고, 눈 보고, 그렇죠? 얼굴로, 음성으로, 기타 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얘는 우리 벌써 실생활에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임을 인증하는 단계, 내가 정상적인 사용자입니다라고 인증하는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그 과정을 이제 검증하는 과정을 우리가 인증이라고 부를 거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밀번호 같은 것들 갖고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홍채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갖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내가 나이다 라는 걸 검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인증. 그런 다음에 암호화 기법.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암호화해서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키를 가진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 그렇죠? 내가 나임을 증명할 때 나한테 떨어진 키가 있다. 그 키가 이거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키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일 키하고 이중 키 개념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 내가 요 녀석 자료를 보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예전에 만들어놨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똑같아야지만 내가 로그인 되는 거 맞으시죠? 그리고 동일하다라는 개념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단일키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빨라요. 왜? 요거 확인해 갖고 집어 넣어주면 되니까, 허락해 주면 되니까. 문제는 이중키죠. 이중키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달라요.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예시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여러분들 은행 가셔갖고 인터넷 뱅킹 신청하시게 되면 카드 하나 줍니다. 그래갖고 그 카드로 만약에 뭔가를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24번째 번호를 넣으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응용하게 되게 되면은 키가 달라요. 내가 쓰는 키가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하는 키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파일 크기가 크다. 근데 훨씬 더 이중키가 안전하다. 요거는 예시입니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갖고, 아하, 혹시 암호화 기법에는 단일키 기법과 이중키 기법이 있는데 그거 갖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요 특성 갖고 문제 맞추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나가보죠. 꽤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방화벽. 그렇죠? 방화벽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벽이기 때문에 불난벽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보안을 유지해야 될 게 있다면 여기 정문이 있어요. 정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체크하지 않겠다. 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대신 벽에다가 뭐를 질러놨다? 불을 질러놨어요. 뭐 하라는 얘기죠? 담탄 얹고 들어오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망 외부에서 내부의 불법적인 침입. 근데 이쪽으로 들어와 갖고 이쪽에서 자료 빼나가는 거는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외부적인 불법적인 침입을 막고 허가된 개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방화벽이라고 부르는데, 특징 기억하세요.
바이러스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바이러스는 정상적인 루트로 깔릴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메일 열어봤는데 그 메일 열어본 거는 내가 잘못해서 열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 그런 다음에 내부의 불법 누출.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놈이 독한 마음 먹고 자력 빼나가는 거,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 방화벽이 그래서 만능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요 방화벽 영어로도 기억하세요. 벽이니까 월이고 불났으니까 파이어예요. 그래서 파이어월이다. 혹시 보기에서 방화벽이라고 안 나오고 파이어월 나오면 이거 뭐야 그러지 마시고 방화벽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보안 기술 중에서 블록체인. 여러분들 뉴스 보시게 되면 종종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죠? 어디에서 많이? 예, 가상화폐라든지 코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보안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법이 사용됩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조금 이때까지 인증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블록에 일정 시간 동안 확정된 거래 내역에 대한 데이터를 담아서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으로 서버에 보관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자료는 대부분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들어가고 그 서버에서 인증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갖고 통과하고 통과 못하고 보통 이런 개념인데, 여기에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블록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걸 확인해갖고 이 사람 맞아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인증하게 되는 거. 그리고 조금 차세대 뭐 보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지만 확실하게 다른 불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그리고 혹시 가상화폐 코인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블럭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냥 말 따라서 블록체인,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이제 보안의 침입 형태, 요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안을 침입하는 방법, 그리고 보안에 대한 개념, 보안을 침입하는 형태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채기예요. 가로채기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자료가 나한테 도착한다 못한다, 예, 도착하는 도중에 몰래 가로채 갖고 도청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나만 봐야 되는 자료를 가로채 갖고 저 사람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밀성. 예, 자료가 딱 포장돼 갖고 나한테만 도착해야 되는데 남들한테 그냥 막 전달이 된다. 이런 기밀성을 저해하는 거고, 가로막기는 얘는 전달되는 것 자체가 막혀져요. 그런데 얘는 중간에서 슥 보고 빼가는 개념이라면, 얘는 이렇게 오는 거 길 자체를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써야 되는데 가로막아 갖고 딴 놈이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녀석은 가용성, 쓸 수 있는 성질, 그렇죠?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성질, 요게 가로채기, 가용성은 가로막기. 수정 변조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수정하고 변조는 원래 자료가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달라졌죠? 이 개념이에요. 정보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행위. 그러면 요 녀석은 무엇과 정보의 무결성을 저해한다. 예, 무결성이라는 게 뭐죠? 결점이 없는 성질. 근데 이 자료가 아니라 이 자료니까 이 자료 갖고는 못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 변조라는 개념은 무결성을 저해하고,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문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위조는 다른 송신자로부터 전송된 것처럼 꾸미는 거. 얘도 역시 이제 무결성. 이런 개념 갖고 보안 침입 형태가 나타난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징 기억하세요. 노란 글자 잘 기억하셔갖고 여러분들 문제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나가볼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과 관련된 악성 코드나 프로그램, 악성 코드 같은 것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유해 프로그램을 말하면서 복제 여부와 감염 대상에 따라서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특징이 있겠죠? 요 표가 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따져보죠. 악성 프로그램은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복제란 얘기는 뭐냐? 바이러스는 지가 침투하게 되면 지랑 똑같은 것들을 막 만들어내, 이렇게.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다음에 감염 대상도 있어. 그래갖고 여러분들 우리 바이러스 배우셨을 때 바이러스를 나누게 되면은 뭐 매크로 바이러스, 파일 바이러스, 부트 바이러스, 그런 것들을 감염 대상으로 해갖고 복제도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얘는 복제도 되고 감염 대상도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웜은 복제만 돼요.
그런 다음에 감염 대상은 없어. 지 스스로 들어가갖고 막 복제를 해갖고 시스템 전체에 마비를 오게 하거나 통신을 못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트로이목마 같은 거는 복제는 안 돼. 그 대신 감염 대상만 골라갖고 감염을 시켜요. 그래갖고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마비를 가져온다.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건 복제가 되냐, 감염이 대상이 있냐 없냐, 그거 갖고 이런 식의 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신 다음에, 어려운 얘기는 아니셨죠? 그래갖고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의 특징 같은 거 기억해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웜이라는 개념 한번 자세하게 볼까요? 자기 스스로 연속 복제한다 특징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부하를 높여서 성능을 저하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 분산 서비스 공격, 디도스 공격이라고 그래갖고 한때 뉴스에 한참 나왔던 얘기예요. 디도스 공격. 이게 무슨 얘기냐? 컴퓨터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된 망에서 서버에서 계속 자료를 보내. 그러면 가득 차겠죠? 더 이상 자료를, 그러니까 회선도 용량이 있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그 용량이 가득 차버리니까 더 이상 이쪽으로 자료를 보낼 수도 없고 자료가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 이쪽 들어가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을 우리가 디도스 공격이라고 부르고, 그런 다음에 슬래머 역시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트래픽이 뭐예요 그러는데, 이게 교통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해갖고 자료를 보내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고 자료가 나오는 데 있어서도 힘들게 한다. 그 개념이 슬래머라는 개념이고, 오버플로는 넘쳐 흘러버리죠. 넘쳐 흘러버려요. 그래갖고 수신 용량보다 훨씬 용량의 많은 데이터를 보내갖고 그래갖고 시스템이 마비가 돼요. 어떻게 보면 개념 자체가 비슷하죠? 이 특징은 어디서 온다고요? 자기 복제, 스스로 연속 복제해갖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의 부하를 높인다라는 개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뭐 생각하십시오? 웜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디도스, 슬래머, 그런 다음에 오버플로우, 이런 현상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안 위협 형태 키로그. 자, 여러분들 키는 말 그대로 키, 입력하는 키를 말하는 거고, 로고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 이렇게 로고 하잖아요. 이게 기록하다는 뜻이에요. 이 로고, 키를 기록한 거를 뭐 하는 거? 캐치 프로그램. 잡아낸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행위를 우리가 보안 위협 형태에서 뭐라고 부를 거다? 키로고라고도 부를 거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결국 여기서는 용어 싸움이겠네요. 그렇죠? 네, 용어를 잘 기억하시고 그 용어에 대한 설명 혹은 문제가 나왔을 때 적절하게 답을 골라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죠. 자, 보안 위협 형태 계속 한번 나가보죠. 스니핑. 이거 영어 사전 찾아보면요, 냄새를 킁킁거리면서 맡다. 제가 뭐 이거 커피를 올려놓은 게 요 커피 냄새 맡아갖고 엿보면서 계정을 알아내는 거. 촥. 예, 그렇죠? 냄새를 쿡쿡 맡아갖고 이거 무슨 냄새네? 아, 이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뭐네? 그래갖고 그런 거 보면서 엿보면서 계정을 알아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스니핑이라고 부른다. 자, 이런 형태들이 계속 보안 위협 형태로 나타납니다. 몇 가지 더 보시죠. 자, 이번에는 스푸핑이에요. 속임수라고 불러요. 눈속임, 뭐 보통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렇죠? 보세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성 코드가 실행된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시스템의 권한을 획득한 후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거. 다들 비슷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보안이라는 게 자체를 뚫어버리고 뭔가를 획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은 비슷하지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 맞추셔갖고 외우셔야 됩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렇게 정상적인 것처럼, 그래서 눈속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성 코드가 이렇게 개인정보를 빼나간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스푸핑. 이름도 비슷하죠. 스니핑, 스푸핑. 스니핑은 킁킁. 그래갖고 엿본다. 요 개념이 들어가고, 스푸핑은 정상처럼 보인다. 속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싱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낚시다 낚시. 개인정보를 빼나가는 낚시죠. 그래갖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웹이나 이메일 등을, 그래서 엄한 거 깔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갖고 개인의 금융정보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해서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피싱. 뉴스에서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피싱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정보 뭐 이런 것들 함부로 열어보지 마시고 함부로 입력하지 마시고 뭐가 이상한 거 꺼림직한 게 있다면은 요즘은 막 전화번호도 중간에 가로차갖고 막 이렇게 전화를 연결하긴 하는데 유선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죠. 자, 피싱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비기패킹.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요 이거예요. 이거 뭐 한 거죠? 얻고 있는 거죠? 어부바야 어부바.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었어. 근데 잠시 자리를 비웠네. 그 상태에서 컴퓨터를 로그아웃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쪼로로로 와갖고 그 로그인된 상태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거기 내에서 지가 필요한 정보를 빼내가는 거. 그렇죠? 정당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무하지 않고 종료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어. 그러면 비인가된 허가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갖고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범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비기패킹, 어부바하기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라는 거. 자, 그리고 보안의 위협 형태까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라는 거. 자, 또 드로퍼. 드로퍼가 뭐냐면 이제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이런 스포이드 같은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한 방울 딱 떨어뜨려 갖고 그 녀석이 이상한 목적을 가진 악성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에 설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드로퍼라고 이제 스포이드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런 식의 것들로도 보안이 위협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옛날 어느 때보다 보안이라는 개념이 조금 중요하게 사용이 되죠. 아마 한 문제 정도는 요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우리도 저 시험에서도 출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 지어 보시죠. 다음 중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뭐 묻는 건가요? 보안하고 상관이 없는 것 좀 찾아줄래? 일단 인증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던 거고 암호화를 통해서 뭐 단일키하고 이중키 이런 것들 같은 거 그런 것들 사용하고 방화벽도 보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배우신 거 맞으시죠? 브릿지는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었어야 되는데 얘는 네트워크 장비죠. 네트워크 장비죠. 장비적인 측면이지 보안적인 측면하고는 상관이 없다. 기술적인 그 개념이 아니라 보안 기술이 아니라 얘는 장비적인 측면이다라는 거 기억하셔가지고 그럼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중 정보의 기밀성 나만 봐야 되는데 그 정보는 나만 봐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같이 보내? 그거 뭐였었죠 여러분들? 가로막기였었어요. 요거는 아닐 거예요. 요거는 기밀성이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을 해치는 행위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로막기하고 가로채기하고 아까 어떤 거였었다? 가로막기는 가다가 중단이 된다 그랬죠. 그래갖고 내가 못 받아봐. 가로채기는 중간에 가는 거를 누가 하나가 쏙 가로채갖고 같이 본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다? 예, 2번이 되는 거다. 특징 갖고 문제 맞춘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예, 좋아요. 그래갖고 요렇게 문제 맞추실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죠.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보안적인 측면에서 조금 특징들이 나타나니까 그거 갖고 문제 맞춰주세요. 다음 중 악성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좀 골라주실래요? 자, 당연히 악의적인 용도죠. 네, 그래갖고 사용할 수 있는 유해 프로그램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 야, 이건 악성 코드가 아니라 우리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참 좋은 얘기야. 잘못된 경보를 남발할 수 있다. 요거는 일단 뭐 상관은 없겠지만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이건 악성 코드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볼 것도 없이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도 저번 강의 때 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특별하게 용어가 안 나오고 이런 식의 개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인 상식 개념으로도 문제를 푸실 수 있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때로는 실행하는 파일이 저절로 삭제되거나 변형되는 모습, 악성 코드의 그 대표적인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대표적인 악성 코드에는 스파이어와 트로이 목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좋습니다. 계속 나가죠. 다음 중 정보 사회에서 정보 보안을 위협하기 위해서 얘 특징이 뭐였어요? 얘가 나오게 되면 일단 자기복제야. 그렇죠?
자기 복제만 해. 그리고 자기 복제만 계속 하다가 결국 시스템의 무엇을 높인다고 했었어요? 예, 부하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트래픽을 높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시스템이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어놓는 형태.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까 기억나시죠? 서비스 분산, 디도스 공격, 오버플로우. 그런 다음에 슬래머. 요 세 가지가 여기에 해당됐었던 거고 트로이 목마는 또 다른 악성 프로그램의 분류였었죠. 네, 그리고 감염 대상이 있냐, 감염 대상이 없냐 그런 거 갖고 우리 아까 구분도 했었었는데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아까 웜의 특징으로 배웠던 그 세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나요? 예, 좋아요. 답은 몇 번이다? 트로이 목마 4번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중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엿보면서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예, 엿본다라고 나왔죠? 킁킁거리면서 냄새 맡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용어가 비슷한 게 요거 두 개였었죠. 그렇죠? 스푸핑하고 스니핑.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특징을 뭐 엿본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답은 뭐가 될까요? 스니핑이 되는 거죠. 스푸핑은 눈속임이고 얘는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 특징 갖고 여러분들 문제 맞추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 키로고는 아까 그 키를 기록한다. 그거를 빼내가는 거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자면 여러분들 백도어는 뭘까요? 백도어는 뒷문이죠. 이게 원래는 프로그램 만든 사람들이 프로그램의 수정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뒷문인데 이런 것들이 악용되게 되면 골치 아파진다.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갖고 여러 가지 것들 시스템을 망친다든가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들락날락하는 놈들을 우리가 해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나갈까요? 다음 중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든 악성 코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아닌 건 뭐예요? 일단 웜, 골치 아프죠? 트로이 목마, 골치 아프고 드러퍼, 걸쭉납, 골치 아파요. 그러면은 나머지 건 뭐예요? 파이어월. 얘는 뭐였었어요? 예, 파이어월. 이거 차라리 우리나라 말로 방화벽이라 나왔으면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었을걸요? 그렇죠? 방화벽은 보안을 유지하는 일종의 방식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악성 코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다? 방화벽이다. 이런 문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혹시 또 방화벽만 외우셨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이어월 이렇게 나왔는데 파이어월이 도대체 뭐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로도 같이 기억하셔라. 자, 문제. 다음 중 보안을 위협하는 형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스니핑. 아까 뭐였죠? 엿보는 거죠? 예, 보낸 것처럼 접속 시도하는 거 아니고 피싱. 낚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가 아니라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해갖고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빼가는 개념. 스푸핑. 실제로는 악성 코드처럼 사용하지만 겉으로 악성 코드인 것처럼 가장한다. 실제로는 악성 코드로 행동하면서 자, 요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답은 그럼 몇 번? 키로고가 되겠네요. 키보드상의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인정보 빼가는 거. 우리 앞에서도 나왔던 거니까 이런 것들 특징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문제에서 적용해서 맞추시면 되시겠네요. 자, 이제 책의 기본적인 진도는 하나 남았네요. 뭐 연수 문제 한 개 남았죠? 오늘 배우셨던 거 기억하시죠? 정보보안 관련 기술들 꼭 기억해 주세요. 위협의 종류와 특징 그런 것들 그리고 분류적인 특징 기억하신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용어 갖고 쉽고 간단하게 문제 풀자. 어려운 파트는 아니었고 그리고 문제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파트도 솔직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시간하고 배웠던 거하고 이번 시간 배웠던 거하고 해갖고 우리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런 개념들 잘 기억하셔갖고 어려운 파트 하니까 꼭 문제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과목의 마지막 종합 연습 문제 풀이하고 전체적으로 뭐 할 거다? 마무리 좀 지어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 짓고 우리가 1과목에서 뭐 배웠었는지 쭉 한번 검토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런 식의 흐름으로 우리가 진도를 나갔습니다라는 거 정리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 2과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29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